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새벽 5시 부엌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렸다. 찬장 문이 삐걱거리고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들 밥을 해줬는데.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다. 또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고함이 새벽을 찢었다. 김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는 딸이 가출했고 그제는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경찰서에 불려갔다. 은행 빚 독촉장은 쌓여만 가고 어머니는 요양원비를 못 낸다며 울먹였다. 제발 하루만이라도. 김 씨가 주저앉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사고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밥상이 바닥에 쏟아졌다. 국그릇이 산산이 깨졌다. 김 씨는 맨발로 현관을 박차고 나갔다. 새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 내 탓이야. 김미자 씨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다. 시집온 첫 해는 행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심함, 육아의 고됨이 쌓이며 말투가 변했다. 당신이 제대로 벌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남편 실직 통보날 김 씨의 독설이 쏟아졌다. 남편은 방문을 닫았다. 그날부터 대화는 끊어졌고 자식들도 거리를 뒀다. 전화는 줄었고 명절에도 하루만 들렀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게 효도냐? 친구들도 하나씩 떠났다. 요즘 사람들 다 정없어. 하지만 정작 냉정한 건 그녀였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쓰러져서 구급차가 왔다. 여보, 미안해. 남편의 마지막 말에 김 씨는 얼어붙었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차가웠다. 장례식장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빈 영정 앞에서 김 씨는 무릎 꿇었다. 내가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방에만 울렸다. 엄마, 제가 만든 요리예요. 드셔보세요. 어느 날 큰딸이 도시락을 들고 왔다. 김미자 씨는 뚜껑을 열어보곤 코웃음 쳤다. 이걸 반찬이라고 가져왔니? 맛도 없겠다. 딸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다. 며칠 후 김 씨는 딸의 SNS를 보게 됐다. 가족들과 여행 가는 사진, 남편, 아이들,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자신만 없었다. 손이 떨렸다. 나만 빠졌네. 그제야 가슴이 먹먹해졌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희생한 건데.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수신 거부.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면이 깨졌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한 거지? 깨진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저 사람 또 남 흉보네. 겨울이 왔다. 바람이 거센 날 마을 경로당에 작은 모임이 있었다. 떠들썩한 분위기 속 김미자 씨가 들어서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저 사람 또 남 탓하려고 왔나 봐. 누군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라디오를 틀었다. 심야 상담 프로그램이었다. 가장 쉬운 건 남을 탓하는 일, 가장 어려운 건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진행자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김 씨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굳어진 인매. 낯선 사람이 보였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딸의 번호를 눌렀다. 삐삐.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지만 듣고는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전화기 너머 긴 침묵이 흘렀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어느 새벽 주방 거울 앞에 선 김미자 씨는 자신을 응시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입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제야 보였다. 남편이 말없이 집을 나선 이유, 자식들이 거리를 둔 이유, 다 내 탓이었구나. 가슴이 무너지고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갔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당신, 같이 저녁 먹을래요? 뜻밖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흔들렸고 경계와 의심이 서려 있었다. 진심이에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서 부엌으로 향했다. 김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국이 식었네요. 남편이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렇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변화가 시작됐다. 김미자 씨는 입을 닫고 귀를 열었다.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 같으면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어왔어? 라며 끊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힘들었겠네요. 남편의 눈이 커졌고 놀라움과 안도가 교차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다. 손주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알겠어. 잠깐 조용하더니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엄마가 미안했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주 딸이 온다는 연락이 왔다. 김 씨는 집을 정리하고 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딸의 눈가가 붉어졌다. 맛있게 먹어. 잠깐의 침묵. 맛있다, 엄마. 그 순간 김 씨의 가슴에 오래 잊었던 따뜻함이 밀려왔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웃음소리, 이것이 행복이었다. 엄마 사랑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시장에 나가면 김미자 씨가 먼저 인사했다. 어머, 김 씨 많이 밝아지셨네요. 생선 가게 주인이 환하게 웃었다. 예전엔 값을 깎으며 퉁명스럽게 굴던 김 씨였다. 덕분에 잘 지내요.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갔다. 예전엔 자기 말만 하던 김 씨가 이젠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요즘 김 씨 완전히 딴 사람 됐어. 한 어르신이 속삭였다. 하지만 이번엔 비난이 아닌 칭찬이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다. 미자야, 나 좀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 친구의 눈가가 붉었다.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김 씨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예전 같으면 우리 남편은 건강하니까 라며 자랑했을 것이다. 친구가 와락 안겼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김 씨의 눈가도 뜨거워졌다. 이제야 알았다. 관계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 이제 자주 보자. 응, 그러자.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둘을 비췄다. 요즘 당신 말투 참 좋더라. 봄이었다. 정원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다. 남편이 창가에서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미자 씨의 가슴이 울컥했다.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수십 년을 독한 말로
상처 준 세월이 떠올랐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늦은 게 어디 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그의 눈가에도 촉촉함이 번졌다. 미안해요. 정말,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 몰라줘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저녁, 둘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다. 개나리 길을 걸으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연하지. 당신 그때 정말 예뻤어. 김 씨가 수줍게 웃었다. 남편도 따라 웃었다. 앞으로 잘해보자. 응, 우리 잘해보자. 노을이 두 사람을 비췄다. 그림자는 하나였다. 봄바람이 불고 개나리 꽃잎이 흩날렸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말을 닫고 귀를 열면 세상이 다시 내게 말을 건넨다. 저녁 노을이 창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김미자 씨는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식탁엔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남편, 딸,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엄마,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저도 더 주세요.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다. 감사합니다, 다들. 김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예전엔 남 탓이 먼저였지만 이젠 감사가 먼저였다.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변해줘서. 딸이 김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나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날 밤 김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졌다.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가슴 한편이 따뜻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에 비쳤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당신의 말은 어떤 말이었나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